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마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의 친구보다 더 소중한 세 가지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준비와 행복한 삶에 관한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친구들과의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좋은 인간관계는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요소는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재정적 안정입니다. 노후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끊기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이후 평균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8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오랜 시간 투자했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매월 30만 원씩 연 5%의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약 3억 5천만 원이 모입니다. 하지만 시작을 10년 미루어 40세부터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60세에는 약 1억 5천만 원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무려 2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재정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수입의 최소 10-15%는 반드시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부채, 특히 고금리 부채는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젊은 시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별도의 준비금이나 적절한 의료보험 가입도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노후에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없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식물 가꾸기, 동네 모임 참여 등 자신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멘토링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해 줍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은 이런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갈 이유를 뜻하는 말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은퇴 후 동네 초등학교에서 주 3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활동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이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활력과 행복을 얻고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은퇴 후에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그것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에 갑자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부터 조금씩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친구보다 더 소중한 세 가지 요소인 건강한 신체, 재정적 안정,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재정, 목적의식 마이너스 이 세 요소는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건강해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재정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건강관리와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활동은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존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 이 지역 노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블루존 지역의 노인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 농사, 걷기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 지향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인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재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건강과 목적의식 역시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재정적 안정 33%, 건강 상태 29%, 의미 있는 활동 27%, 그리고 사회적 관계 11%의 비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는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각 요소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실천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건강한 신체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운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므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노인학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는 달걀 3개, 닭가슴살 100g, 두부 200g 정도를 모두 합친 양과 비슷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데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한 질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근력 운동이 노년기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노인들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 2-3회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낙상 예방과 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함께 명상,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머니 중에는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정신적 웰빙이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재정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의 첫 단계는 은퇴 후 필요 자금 계산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 지출액을 예상하고 이를 예상 수명까지 곱하면 대략적인 필요 자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고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3%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실제로는 약 10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비상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산 배분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너무 보수적인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간단한 원칙은 나이를 100에서 뺀 만큼의 비율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40% 100-60를 주식에 나머지 60%를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한 자산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노후 주거 계획입니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형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운사이징 규모 축소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유지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형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현금 흐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 계획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환경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재무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 의식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온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첫 단계는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능력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에서 배울 수 있듯이
진정한 목적의식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 네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 더 만족스러운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회계사로 일한 분이 은퇴 후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재무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활동은 본인이 좋아하고 금융 지식 나누기, 잘하며 전문성, 세상에 필요하고 청소년 금융 교육, 비금 전적 보상 감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지역 푸드뱅크에서 봉사하기, 병원에서 환자 안내하기,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기 등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취미 활동도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악, 미술, 원예, 요리, 여행, 사진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의 창작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73%나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교류도 노년기 삶의 의미를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삶의 연속성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재정, 목적의식 마이너스 이 세 가지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재정적 안정이 있어야 건강관리와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으며, 목적 있는 삶은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를 위해 노후 준비 점검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영역별로 현재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영역에서는 정기 검진 일정, 운동 계획, 식단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재정 영역에서는 연금 상황, 저축 계획,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가입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목적의식 영역에서는 현재 참여 중인 활동, 앞으로 시도하고 싶은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 5-10년은 황금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훨씬 더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재정 계획을 재점검하며 은퇴 후 활동을 미리 시험해 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점진적 은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근무 시간을 점차 줄이면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늘려가는 일종의 브릿지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은퇴는 갑작스러운 정체성 위기를 예방하고 재정적으로도 더 오랜 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도 급격한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후 계획에 대해 서로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원하는 생활 방식, 거주 지역, 여가 활동 등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계획에 대해 파트너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은퇴 후 행복도가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함께할 활동과 각자의 개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100점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더 소박한 생활을 하더라도 자유시간과 여행에 더 가치를 두는 반면 다른 분들은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위해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노후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건강, 재정, 목적의식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후의 친구보다 더 소중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좋습니다. 둘째, 식탁에 컬러풀한 채소 3가지 이상 두기를 실천해보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하면 폭넓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은 노년기 독립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 팔굽혀펴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등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검진 결과 관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를 한 노트에 정리해두면 건강 변화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 주요 수치의 변화를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할 때 이 노트를 가져가면 더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수면 루틴 만들기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등 수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을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50만 3020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여가 활동비, 20%는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동이체 저축을 활용하세요. 급여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저축을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채 정리 계획을 세우세요. 특히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연금 수령액 확인하기를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료비 대비 자금 마련에 신경 쓰세요. 일반적으로 노후 자금의 20-30%는 의료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등을 대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인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의식을 위한 실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 리스트는 노후 생활의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능 나눔 찾기를 시도해보세요. 자신의 직업적 경험이나 취미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직 교사라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 멘토링을,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교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학습 계획 세우기를 해보세요.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온라인 강의,
지역문화센터, 노인대학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꼭 배워두면 좋은 분야입니다. 넷째, 소규모 커뮤니티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취미, 봉사, 학습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 역사 기록하기와 같은 유산 남기기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 가족 사진첩 만들기, 요리법 전수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78세 김영호 씨 가명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처음 2년간 방향을 잃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63세에 우연히 참여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도시 텃밭 가꾸기는 그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과 의미 있는 일목적 의식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그는 점차 텃밭 농사의 전문성을 쌓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농사 교육을 하는 봉사를 시작했고, 이는 그에게 더 큰 보람 목적 의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직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텃밭 모임의 회계를 담당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했고, 집 근처 옥상에 소규모 농장을 만들어 주말마다 유기농 채소를 판매함으로써 소소한 수입 재정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해 먹음으로써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게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